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주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KW 컨벤션 2층 컨퍼런스 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오프라인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시장이 오늘은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올라왔다가 조금 밀렸다가 올라왔다가 하는 약간의 요동치는 그런 장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보게 되면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FOMC를 앞두고 이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경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은, 금리를 지금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또는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경우보다는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을 때 위기가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위기가 생긴다. 그러면 동결이나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 좋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괴로운 내용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증시는 인하할 때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인하할 때마다 인상기가 끝나고 인하할 때마다 단기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폭삭 망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거의 총 7차례가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그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봤을 때 단 한 번도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하로 돌아섰을 때 위기가 오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거죠.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굉장히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대가가 있어요. 투자의 대가가 있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투자의 대가가 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신 분인데, 그런 분도 하시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것만큼 값비싼 대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금리 인하한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호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악재라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된다는 것도 이렇게 은행 리스크가 생기는 것만큼이나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니 사실 증시가 이렇게 어떻게 반응하냐를 떼놓고 우리가 이 증시를 생각을 한번 해볼 때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 이야기가 나와도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물론 증시, 시장이 기대하는 바는 금리 인하하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이거는 매번 역사에서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생겼던 해프닝에 불과하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하다가 금리 인하 시기로 돌아서거나 금리 인상의 끄트머리쯤 되면 증시는 어김없이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모든 증시가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반등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어마어마한 하락이 더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오고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요, 저는 역사적으로 그랬으니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존 템플턴 경의 말씀대로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이번에도 똑같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은행 리스크는요, 결국은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가 되고 해소가 되고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FOMC 이후에 연준이 금리 더 올릴 거야 라고 했을 때 금리 더 올릴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증시에는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것이고, 어찌됐든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이 멈추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보면 물가가 다시 잡혀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의 끄트머리와 금리 인하 시기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 때 나오는 이 상승이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위기 장세, 인하와 동시에 생기는 엄청난 그 경제 급물살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를 것이다 라는 도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다는 말을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기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흘러가던 대로, 늘 제가 알고 있던 대로, 배웠던 대로, 공부한 대로, 분석한 대로, 살펴본 대로, 통계를 내본 대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증시는 여전히 약간은 FOMC 앞에서 살짝 주춤하는 장세겠지만요.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단기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올 테니 우리는 뭐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00포인트까지 언저리까지 지수가 조정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저기서 매수할 준비를 하자. 단기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통해서 내 종목들, 그리고 신규 종목 매수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금으로 나는 현금화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간 보고 있는 장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간 보는 장세는 지난번에 횡보했던 자리죠. 올라와서 횡보했던 자리인 242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요즘에 시장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244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죠. 82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상승을 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이상 올라가기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어찌됐든 이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큰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보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요즘에 움직이는 시장을 보게 되면은 위세하니텍이라는 종목이 지금은 상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23개가 되는데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기업들 보세요. 상한가 갔다가 마이너스 3%로 끝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죠. 그러니까 하루 변동폭만 33%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잘못 잡게 되면은 큰일 난다. 요즘에 그래서 급등 나오면 제가 팔아내라라는 이야기를 주챔주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수익이 나면 그냥 파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맞추려 하지 마시고 그냥 수익 나면 파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대응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23개의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10% 이하로는 메디앙스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빠지고 있는데 역시나 상장 폐지가 되고 있는 기업들과 감사 보고서가 조금 불안불안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위세하이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상한가 갔는데 이 기업이 들어간 이유가 조금 확실하다면은 사실 시장이 좋을 수 있는데요. 이 기업도 사실 AI 관련주로 엮여있고 빅데이터 관련주로 엮여있어요. 그래서 AI 관련주가 눌려서 쉬고 있다가 눌림목 형성하고 N자 반등의 형태, 알파벳 N자 모양이죠. 이렇게 N자 반등의 형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단순 상승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AI 관련해가지고 뭐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요, 그건 없고요. 주가가 올라오고 나니까 나오는 뉴스가 업종 대비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를 이제서야 해내면서 사람들에게 또 매수를 하게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아름다운 자태를 뿜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뭐 아름다운 자태 뿜으면 당연히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겠지만 중심이 있거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저를 유혹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갖고 해불쭉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여성분들도 잘생긴 남자라든가 괜찮은 남자가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유혹을 한다고 해서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똑같아요. 아름다운 자태로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이유와 괜찮은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살펴보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맞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돈 욕심에 환장을 해서 그냥 이미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의 표현이긴 하지만 발정난 상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런 기업들에 급등을 했다고 막 따라붙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태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발정이 났다라는 그 단어를 듣고 기분이 나쁘다면 발정난 상태가 맞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돼요. 남 이야기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급등주, 요즘에 이상한 급등주가 너무 많아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아스타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거 좀 사기인 것 같다, 이거 주가 조작 같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런 급등주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도 역대 최대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많고, 그리고 이거는 주식시장이 만들어진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44년간 한 번도 사람들이 이런 흥분 상태를 감추는 거,
그리고 흥분 상태를 조금 자제하는 법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개미 투자자, 개인들은 발전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개미들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위세 하이텍처럼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뭐 저평가니 이런 뉴스를 한다는 것에 야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유혹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저질스러운 유혹은 나는 안 당해 임마 라고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업종 대비 저평가 AI 관련주라고 증권가 분석이 나오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도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어설픈 택도 아닌 유혹에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현명하시고 굉장히 차분하시고 그죠? 다들 의젓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저런 것들에 흥분을 하고 광란의 도가니탕이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중하면서 그들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눈여겨보면서 다음엔 나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그런 반면 교사의 시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 여전히 저는 큰 시장의 틀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그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또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는 매수할 메리트가 있는 테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막 신규 매수를 하거나 사가지고 팔지도 못하면서 특히나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은 단타성으로 지금 시장에 따라붙다가는 물리는 종목 하나만 더 늘어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욕망을 자제를 잘 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모든 것들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끝날 거야, 끝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는 도박하지 마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구나 라는 걸 보고 대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보고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요. FOMC 끝나고 난 다음 방향성을 보고 우리는 사야 될지 좀 더 기다려 볼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